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법무부 장관, 예.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쪽에 좀 어두워서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란 노래입니다. 12월 3일 그 공포에 서울의 밤을 규탄하는 20, 30대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잠깐 보신 겁니다. 잠깐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사랑의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언제까지라도 함께 가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라는 가사입니다. 어른들이 잘못한 것을 그리고 또 이 청년들의 미래를 개척해야 될 어른들이 헌법도 어기고 계엄군을 동원해서 사람의 생명을 도륙하려고 했던 그 분노, 살떨리는 노여움까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희망으로 지금 승화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헌법 제77조 1항에 나오듯이 전시 상황입니까? 사변 상황입니까? 준전시 상황입니까? 계엄을 왜 선포해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안 된다. 이러면 수많은 생명이 위험하다. 라고 말렸어야지. 한마디 못하고 여기 와서 이런저런 변명하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공수처장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저희 국회의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학생운동 시절 안기부에 끌려가지고 4시간 동안 수건으로 눈 가린 채 죽도록 맞았어요. 이번에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저 정청래 다 끌려가가지고 고문폭행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 나온 여야 의원들 모두 다 끌려갔을 거예요. 그만큼 위험천만한 짓을 해놓고 지금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니 영장을 중복 신청해서 영장 발부를 못했느니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일 위험한 것이 윤석열이에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즉시 출국 금지, 계좌 동결, 즉각 체포, 구속, 감옥으로 보내야 돼요. 5살짜리 꼬마가 권총 든 격이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언제라도 국지전을 다시 일으켜서 제2의 비상계엄을 또 할지 몰라요.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국군 통수권자는 아직도 내란 수괴 윤석열 씨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가 내란 수괴 피의자입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희망을 꺾지 마세요. 어른들이 잘못했으면 지금이라도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을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하고 응징해야죠. 그래야 저 응원봉을 들고 저 추위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볼 면목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란 수괴를 당장 체포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불안은 코리아 리스크는 제거되지 않아요.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 경찰 어디가 수사한다, 어디가 주도권을 진다, 어디가 내 밥그릇 챙기겠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란 속에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드리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중요한 일이지.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미래를 꺾지 마세요. 그 알량한 밥그릇 싸움 하지 마시고 당장 윤석열 출국 금지, 체포, 구속, 감옥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장면 보고 있으면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북수본하고 같이 체포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그 곽종근 어제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발언한 거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목하고 있어요. 직접 전화를 받았다. 문을 부수고, 그것은 폭동입니다.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를 무력화한 거거든요. 그 증언 자체로 윤석열 내란 수계의 구속 요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사 회의록을 받아가지고 그 자체로 그냥 체포하시면 됩니다. 김용현 지금 자살 시도한 것으로 봐가지고 매우 위급한 상황이에요. 누가 어떻게 또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체포하셔야 됩니다. 법무부 차관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네. 그 PPT 올려주세요. 추경호. 지금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 대표자이시잖아요. 네. 2014년 위원정당을 해산했던 결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차관님 계엄 해제에 그 여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추경호 원내대표 내란죄의 정범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에 동조한 정당은 위헌으로 해산하는 게 맞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문자를 보세요. 11시 4분에 국회에서 비상의원 총회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다시 바꿉니다. 14분에 당사로 모여달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여당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소집 못하게 합니다. 저 문자 한번 보세요. 누가 윤석열 내란 수계에게 국회에 지금 의결 정족수 덜 왔으니까 국회의원 잡아들여 끌어내. 윤석열 내란 수계가 어떻게 특전사 사령관한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으로 그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하셔야 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2014년도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저기 김서구 차관님 이름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저기 저거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저기 최재훈 검사 지금 특수본에 들어가 있는 검사 맞습니까? 누구요? 저기 최재훈이 있잖아요. 최재훈. 네네. 최- 최재훈 검사는 지난번 그 탄핵 소추 의결돼서 그 직무 최재훈입니까? 정지자. 지금 네, 여기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이 검사들 중에서는 특수본 들어가 있는 예, 검사 없습니까? 제가 이거 없습니다. 네네. 지금 국민의힘 추경호에 대해서 국수본에서 출석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내란과 관련해서 핵심 피의자 혹은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나중에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지금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정당 해산 TF를 만드셔서 정당 해산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 동료 의원들을 총으로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헌을 문란하는 정당이에요. 법무부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답변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청구 여부를 검토했던 사항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에 접수가 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제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관 잠깐 거기 계시고요. 네네. 박은정 의원 그 첫 번째 PT 좀 띄워주세요. 시간 나온 거. 자, 차관님 잘 보세요. 제가 중요한 제보를 하겠습니다. 자, 11시 4분에 국회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나갔죠? 네. 10분 후에 11시 14분에
국회가 아니라 중앙당사 3층으로 집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 나갔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집에서 나와서 요때쯤, 이쯤 직전에, 요 직전에 아마 제가 담을 넘어서 본청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다 막혔어요. 11시 4분에도 경찰이 다 막고 있었고 14분에도 다 막고 있었어요. 국회 출입문이 봉쇄된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 출입문이 봉쇄가 돼서 국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중앙당사로 모이라고 했으면 첫 번째 문자 11시 4분 것도 중앙당사로 모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는 추론합니다. 11시 4분에는 국회로 가야지 생각했다가 국회 출입문이 막혀서 중앙당사로 바꾼 것이 아니라 모종의 전화를 받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언제 전화 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나 모종의 전화를 받고 중앙당사 3층으로 집결하라. 다시 말해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않기 위해서 중앙당사로 의총을 한다고 핑계를 대고 의원들을 국회로 못 가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추론과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아, 네. 11시 4분이나 10분 후 11시 14분이나 국회 정문이 막혔던 것은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이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조한 거죠. 비상계엄을 해제 못하도록 의원들의 출입을 본회의장 출입을 막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원이 되지 않으니 의원들을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부분을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들었을 거예요. 그때 현장에 안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리적 의심 추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승원. 또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드디어 그날 밤에 진실을 하나 실토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이것도. 한덕수 총리 끝내 막지 못한 것 깊이 자책,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당했다. 본인은 반대했지만 계엄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 일각을 잠깐 얘기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반대했습니까? 총리 입장하고 다 똑같습니다. 반대를 했겠어요? 말을 못했겠지? 우려 정도를 얘기했겠지? 서영기 의원님, 잠깐 이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명시적으로 발언으로 비상계엄 반대했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의 계획, 안건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래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 그럴 때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고 각설하고 총리께서 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하고 전하고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말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발언으로 반대를 했다는 뜻입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보안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만 앉아 있고 계속 또 대통령께도 그러면 한 군데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형태는 아니었습니까? 한 곳에 있었습니다. 한 곳에 있었고 대통령이 거기에 있었는데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형태로 누군가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 도착하는 대로 이야기를 듣고 그럼 국무회의가 아니었네요.
그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럼 국무회의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국무위원 11명 뭐 의결 정족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의결 정족수가 차서 이런 안건입니다. 그리고 이걸 의결하겠습니다. 정족수라는 의결한 부분도 것이 아니네요.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속보에 의하면 본인이 반대했다. 근데 막지 못했다.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마침 여기 회의 중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비상계엄을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 사람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한 사람도 이걸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딴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무위원은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반대했습니까? 다 똑같은 여러 가지 의견 우려를 전하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박성재 장관 말씀을 유추해 보면 다 모여서 회의 형태를 갖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그러면 정식 국무회의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반론하세요. 아닙니다. 그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서 국무회의 형태를 갖춘 정식적이고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누가 주재를 해서 회의를 시작한다, 어떻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 자, 수사로 다 밝혀지겠죠. 자,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세요. 아유, 질의하기 전에 이렇게 많이 얘기해 놓으면 김 빠져서 어떻게 정치는 생물이고 검찰은 괴물입니다. 왜 정치는 생물이냐? 국민과 함께 가기 때문에 생물이 되는 거고 검찰 수사는 바른 수사를 하면은 쉬운데 조작을 하기 위해서 괴물처럼 변하는 것이 검찰입니다. 사법부도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인정했다고 하면은 공수처장 내란 수괴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 네, 긴급 체포 지금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아니 있습니다. 말을 어렵게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예,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체포하세요. 공수처에서 국수본과 함께 체포를 해야 나라가 삽니다. 공수처장. 네. 즉각 내란 수괴 체포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안다고 하고 안 하니까 문제예요. 공수처장은 하세요. 네, 관련된 수사하고 또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고 싫은 말. 공수처장이면 좀 처장답게 답변을 하라고. 이 내란 수비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으면 정신 이상자이기 때문에 내란이 계속되고 제2의 개업이 되고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을 보고 사법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줬다면 즉각 체포를 해야 되는 게 공수처의 일이고 검찰의 일이에요. 예, 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지 말고 분명히 하세요. 자, 검찰 수사단장. 네, 검찰단장입니다. 당신들이 무슨 날짜로 검찰과 특수본에 참가해요? 최상병, 박정훈 대령에게 어떤 수사를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어가니까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당신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치는 생물이고 검찰은 괴물이다. 제가 얘기한 것은 정치는 국민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데 검찰은 왜 괴물이냐? 특전사령관 불러가지고 수사하면서 내란 속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오직 김영현한테 붙여대니까 김영현 장관이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망상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자진 사퇴하지 않고 탄핵을 당하겠다. 탄핵을 당해야만이
자기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할 때 자기의 구국 충정과 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 독재, 예산 독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게 대선 준비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독재자가 국민 앞에 보이는 망상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사진 하야하면은 그 순간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서 5명의 비서관과 경호만 받고 있고 자기 사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헌재가 계속되고 있는 한 자기는 한남동 공관에서 비서실 모든 권한을 다 누리는 거예요. 오직 직무만 배제됐기 때문에 업추비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망상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우리는 단 1시간이라도 대통령직을 보유하게 되면은 또 다른 사고를 치고요. 내란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직을 보유하고 있는 한 내란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수처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얘기 말하지 말라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해야 된다. 체포하겠죠? 잘 알겠습니다. 잘 안다는 게 뭐예요? 당신은 이제 최상병 수사 때도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제라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수처장으로서 할 일은 내란 속에 윤석열을 당장 경찰과 함께 체포하는 길이고 이때 경호처에서 저항하지 마라. 만약 저항하면은 내란 공제로 당신들도 처벌받는다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공수처장의 똑똑한 답변 해보세요. 오후에 체포하러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의원님의 그 절규와 같은 그 말씀을 정말 제 가슴으로 새겨듣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가슴으로 새기지 말고 행동으로 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고개만 끄덕거리면 속기록이 안 나와요.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